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닌 장 의원의 멱살을 잡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시 10분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알려왔고, 그리고 바로 직전 날 즈음에 그 친민주당 성향 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장경태 측에서 좀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연인들 간에 그러니까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친구와 그 피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 측 간에 그 데이트 폭력건을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네. 전혀 독립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인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지금 장경태 의원에게 지금 묻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니까 뭐 1년 전쯤부터 뭐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대문구청에 또 엄격한 진상조사까지 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조치들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동문서답이고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즉답적으로 그 연인이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자친구 측에서 그런 사실 없다. 그러니까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만큼의 사건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경태 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좀 불필요하게 이슈의 불쏘시개만 더 피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문서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왜 장 의원의 멱살을 잡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단순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하는 거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장 의원이 이렇게 데이트 폭력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면 이 장경태 의원이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고발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이 그 가해자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던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트 폭력이다 규정을 하고 무고죄로 간다는 게 논리 구조가 하나도 맞지 않고요.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상담을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건 강제추행 사건이잖아요. 그럼 법률적인 조언과 정무적인 조언을 나누는데 법률적인 조언은 첫 번째 원칙이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예요. 안 만졌어요라고 하면 안 만졌으면 무고로 가시죠. 근데 만졌어요? 그럼 만졌을 때 동의하에 만졌어요? 아니면 동의 없이 만졌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동의하에 만졌어요. 그럼 무고로 가시죠. 라는 건데 지금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 만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 안 하고 내가 만졌다. 혹은 아까 첫 번째로 내가 안 만졌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것도 아니고 만졌다도 아니고 만졌는데 동의를 받고 만졌다, 동의를 안 받고 만졌다 이러한 얘기 전혀 없이 갑자기 데이트 폭력을 운운하니까 좀 논리적 그 흐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적인 조언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정무적인 조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산안 통과도 있고 또 뭐 계엄에 대해서 그 1년도 지난 그런 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장경태 건은 장경태 개인 건으로 사라지는 건데 정무적인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단순 재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상당한 유력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나 네. 지방선거가 지금 7개월 가량 남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고려하면 이제 한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천권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 굉장히 주요 당직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윤리감찰원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조속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밝힌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너무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듣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멱살을 잡는 그 일련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예 다른 이 연인들 간의 문제를 지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장경태 이 의원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공천에 대한 관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좀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자 측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요. 직장 선임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 의원은요. 나는 고소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본인이 직접 통화하지 않더라도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네. 그건 역시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2차 가해도 명백하고요. 만약에 성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한테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사유입니다. 그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먼저 합의하자 얘기하던가 내가 언제 그랬냐 얘기하던가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던가 지금 주변인들을 장경태 그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 뭐 A씨, B씨, C씨 주변인들하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사유에 해당을 돼요. 영장을 네. 칩니다. 영장. 지금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장경태 가해자 그 피해자 사이에 다 뭐 그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명확해가지고 뭐 수사가 가속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갔다? 이거 구속사유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선임과 장 의원의 관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정치인 화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 50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불법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수뇌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나는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게 됐건 본인과의 관계성 때문이 됐건 누군가가 제3자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 본인이 지금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본인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가 1년 내내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압박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1년이 지나서야 고소라고 하는 결정까지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그 사후적으로 가해진 이런 2차, 3차 가해 행위들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도 피해자한테 이체 가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의 좀 본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있는 그날 밤에 지금 해명보다는 다음날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사건과 상관없는 이 다음날에 연인 간의 이런 불화설, 이거에 왜 집중이 되는 걸까요? 그 뭐 왜 그런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동의 없이 접촉을 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그 술자리 분위기상 뭐 서로 어깨 동무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러브샷하고 이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는 뭔가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다. 내가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던가, 혹은 아니면 상대방도 좋아했다. 나도 결혼 안 했고 상대방도 결혼 안 했다. 남녀간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였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날 무슨 이 피해자 여성분이 감금을 당했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해자 여성분이 뭐 고소를 했겠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 말처럼. 저는 처음에 장경태 의원의 그 기자회견문을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고소를 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그 남자친구가 고발을 한 거구나라고 제가 오인할 정도로 글을 이상하게 썼어요. 그 제가 다시 몇 번 읽어보니까 피해 여성이 고소한 게 맞네. 근데 마치 고발인, 그 고발인이 있는 것처럼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고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좀 장경태 의원 좀 후회할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려서 이 기자회견만이더라도 조금 더 이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가지고 정무적인 조언을 얻어서 행동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다음날 데이트 폭력이 있다고 쳐도 전날 밤에 이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성추행 혐의를 덮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물타기를 합니까? 자기 사건에 대해서 너무 명명백백해서 이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물타기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사건에 조금 본질을 관통하는 반론이 나왔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드러난 이 영상에서 우리 대중들이 확인했던 그런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유의미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아예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괜히 불필요하게 전선만 넓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괴롭혀 왔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1년이나 지나서 피해자가 고소 결정을 했겠는가, 이런 여론만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물타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으로 사건이 조작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피해자 육성 녹음과 이제 현장 영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려는 내란 드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이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거기 뭐 의원실이 이준석 의원실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 그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정권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이준석 의원실과 해가지고 장경태 의원한테 공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이런 일은 사실 무근인 얘기를 본인도 이제 당황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해야죠.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경찰에 출두를 할 겁니다. 출석 조사를 하면서 유명인들이 성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유명인들이 이때까지 뭐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경찰 출두하면서 조사 성실히 받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왜냐면 그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게 뭐 손이 올라가 있는 건지 허벅지로 손이 간 건지만 애매아사모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SNS에 그 어떠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글을 안 쓰긴 했는데, 또 일단은 개인의 일탈이 어떠한 단체를 귀속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다만 그 개인의 일탈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쌓이면 지금 민주당이 많은 유형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아직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용히 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이거 뭐 윤석열 정권의 공작인 것처럼 주장을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피해자를 두 번 또 가슴을 입히는 거죠. 네. 네, 뭐 계속해서 내란 드립까지 좀 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물타기 논리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게 엉뚱하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상대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 부대변인이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경태라고 하는 사람을 상처 입혔을 때 내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에게 장경태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에 관련된 지금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뭐 혹은 이 내란과 뭐 비슷하게 엮을 만한 건덕지 자체가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 이런 논리가 왜 나오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점이 작년 10월경입니다. 네. 비상계엄 벌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분리할 때마다 몇 년 동안 숱하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김건희 여사 타령, 내란 타령인데 좀 자기 문제를 좀 직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조금 반박을 내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MBC도 사실 관련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이 터졌을 때 MBC를 흔들기 위한 뭐 준동으로 쓰지 말아라고 하는 등의 이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내놨다가 또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었잖아요. 지금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도 일종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증거 없이 반박 없이 정치 공작 프레임을 내놓는 모습이 오히려 장 의원 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술자리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술을 먹습니다. 네. 많은 사건을 하기 때문에 만세 들고 술을 먹던가 뭐 팔짱 끼고 술을 먹던가 옆자리에 아예 안 가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그 영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떠냐면 보통 시장 군수 정도 간 정치인들, 국회의원 간 정치인들 정도의 뭐 도의원 시의원분들도 한 3-4잔 먹다가 본인이 취할 것 같으면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 봐.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약간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게 한 번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영상 보고. 장경태 그 의원을 뭐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이었을까? 저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심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거는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프레임 쌓고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마음부터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쪽에서 먼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저도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이게 이례적으로 고소하고 하루 만에 입건되고 또 하루 만에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 장경태 의원이 이제 그 친청계라고 하죠. 좌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건한 목소리를 많이 내왔었고 특히나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서울시장이나 이 차기 총선 당대표를 뭐 노릴 만한 여력이나 시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견제 발언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들이 좀 견제구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장경태 의원은 좀 세간의 일반 국민들께 소명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주당 내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레토릭들 이를테면은 내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뭐라도 방어 논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당내 투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피해자와 심지어는 국민의힘까지 싸잡아서 뭐 내란 운운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의 접근법은 미래에도 큰 후과가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장경태 의원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때 일단은 윤리감찰원을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보다는 발빠르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윤리감찰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어물쩍 뭉개기 위해서 윤리감찰원을 좀 선제적으로 작동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 어떤 결론이 나오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지방선거 전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당내에서는 중요한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1차적인 결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장경태를 안고 가고자 조금 뭉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사기관에서 결론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서울시당 위원장을 뽑고 조금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명청대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땐 장경태도 장경태인데 정청래 대표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래서 비대위 전환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민주당 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 결과가 좀 나와야지 알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수사가 뭐 그 동영상도 있고 당사자들이 모두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다 여의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의지만 가지면 다음 주에 뭐 고소인 수사하고 다다음 주에 뭐 피고소인 수사하고 12월 달 안에 모든 수사가 다 완료가 돼서 적어도 송치냐 불송치냐 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장경태 의원에게 깊은 배신감과 분노감을 느낀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그 기자회견까지 안 했으면 뭐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뭐 여러 여성 단체에서는 그냥 이러한 성명서 발표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괜히 기자회견 잘못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경태 의원의 거취가 어느 조용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이번 달 한 달 안에 종결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성추행이었는지 데이트 폭력이었는지 앞으로 향후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